이번 영상은 신체 활동 지원 실기편에서 식사 자세입니다. 식사 및 영양 관리에 있어서 식사 자세. 올바른 식사 자세.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게 한다. 한번 볼까요? 배꼽이랑 배꼽 높이와 그죠? 깊숙이 등 뒤에 등받이에 대고 깊숙이 앉고 배꼽 높이에 식탁의 윗부분이 와 있습니다. 자, 바닥을 보니까 발이 바닥에 닿게 앉아 있죠? 올바른 식사 자세입니다. 자, 그림을 봤으니 다시 한번 더 글을 보겠습니다. 배꼽 높이와 식탁의 윗부분이 높이가 같게 하고 발을 바닥에 닿게.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게 한다. 앉은 자세.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 자연스럽게 식사한다. 자, 팔걸이에 팔꿈치가 올려져 있죠. 팔이 올라가 있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자, 이제 식탁 위에도 팔꿈치를 올릴 수 있으면 높이가 맞아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식사하게 한다. 휠체어에 앉을 때도 휠체어를 식탁 가까이 붙이고 팔을 올렸을 때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해준다. 입니다. 자, 옆에 올바른 자세 참고 잠깐 볼까요? 올바른 식사 자세를 취할 때 의자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여야 안전하다. 팔 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227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침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여기 침대죠.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 양발이 바닥에 닿게 하고 있네요. 똑같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쿠션이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 대상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침대에 걸터 앉아 식사할 수 있다. 이때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지금 대상자의 왼쪽에 있죠? 오른쪽 또는 앞뒤에 쿠션을 대준다. 침대에 걸터 앉을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쿠션을 대기도 한다 입니다. 자,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 자, 밑에 제가 그림을 보니까 발 밑에 받침대 같은 게 있죠. 침대에 걸터 앉은 경우에도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안전하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받침대를 받쳐준다. 네, 이렇게 받쳐주라는 거죠.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 침대 머리를 올렸다 하는 것은 침대 위에서 식사를 하는 거죠. 자,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침대 머리, 머리 쪽 부분을 침대 머리라죠.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약 30에서 60도, 여기 각도가 있죠? 30에서 60도, 지금 한 30도 정도 되겠네요. 30도 정도 높인다. 이때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진다.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 핑크색이 떴었네요. 여기도 뜨고. 자, 아까 여기 앉은 자세에도 떴습니다. 아마 여기서 시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험. 자, 227페이지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 아까 이제 여기까지 식탁과 침대 그리고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를 봤습니다.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 편마비 대상자는 한쪽이 불편한 거죠.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자, 옆으로 누운 자세. 여기 환자가 오른쪽으로 환자의 오른편으로 약간 내려앉았고 오른편으로
음식 있죠. 건강한 쪽이 밑으로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건강한 쪽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 겁니다. 반대편에는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이렇게 음식을 먹입니다.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자, 좌측 편마비 대상자. 좌측이라 하면 이 환자의 왼쪽이죠. 자, 이 환자의 왼쪽. 이쪽이 지금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 이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좀 이쪽을 눕혀서 반대쪽에는 마비된 쪽이죠. 이쪽에는 쿠션이나 베개 등으로 지지하고 약간 기울어지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한 다음 이렇게 기울어지게 해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건강한 쪽에서 식사를 하게 한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 식사 시 편마비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된다. 자, 됐습니다. 228페이지 식사 돕기. 기본 원칙.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편안히 식사하도록 도와야 한다. 식사 전에 대상자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지,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고 있는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살핀다. 이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잠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이 증진된다. 자, 3번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 식욕을 돋운다. 자, 4번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는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제공받으므로 요양보호사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도록 도와야 한다. 5. 재가요양보호 대상자. 집에 방문해서 집에서 보호를 받는 대상자 말하죠. 재가요양보호 대상자는 음식 준비부터 섭취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다. 6. 대상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하여 일반식, 잘게 썬 음식, 갈아서 만든 음식, 유동식 등의 식사를 준비한다 라고 했죠. 여기 일반식은 그냥 소화도 가능한 분, 잘 씹을 수 있는 분. 잘게 썬 음식은 삼키기 힘든 분. 아니, 삼키기는 가능한데 씹기가 힘든 분. 치아의 그 상태에 따라서 잘게 썰어서 먹기 좋게 하는 거죠. 근데 갈아서 만든 음식은 삼키기 힘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동식은 코나 그 의식 저하나 이런 분들 그냥 코로 위에 연결해서 경관 유동식 혹은 경구 유동식 입을 통해서 그냥 죽처럼 미음처럼 넘기기 쉽게 하는 거죠. 자, 7. 식사할 때 대상자가 살에 들리거나 숨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왜냐면 숨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도에 음식이 들어가 있을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중단하고 알려야 한다. 8. 대상자가 식사 도중에 살에 들리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이건 아까 침상 위에서 그 침대머리 올려서 하는 식사 때 줬던 팁이죠. 그때는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라고 했고, 자, 앉아서 하는 식사하는 경우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입니다.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아까 침대머리 부분이죠.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 아무래도 먹는 거니까요.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자, 마비 환자들은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음식을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씹기도 힘든데 질문까지 하면 힘들겠죠. 9. 대상자가 천식이나 폐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도 숨쉬기 힘들므로 음식을 줄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자, 핑크색이죠. 자, 옆에 꼭 알아두기. 수분이 적은 음식은, 물기가 적은 음식은 삼키기 어렵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자, 윗부분에 참고 잠깐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시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고 재가 대상자의 음식 선택, 조리, 식사를 돕는다. 음식을 먹다가 살에 들리지 않으려면 바른 식사 자세가 중요하다.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기 쉬우므로 등받이 있는 의자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아야 한다. 자, 살에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체 활동 지원에서 식사를 돕는 방법, 식사 돕기. 준비 물품은 물수건 또는 휴지, 젓가락, 숟가락, 포크, 꺾인 빨대, 그릇, 앞치마나 턱받이, 자세 지지를 위한 베개, 뚜껑 달린 물컵, 칫솔, 기타 식사 보조 도구라 했습니다. 자, 식사 보조 도구 잠깐 옆에 보니까 플라스틱 접시,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그다음에 편마비 뇌졸중 그 대상자들이 쓰는 식사 보조 기구, 저기 숟가락이 길게 꺾여 있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 숟가락, 자, 오른쪽에 조금 무겁게 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개 포크 숟가락, 젓가락질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방법, 식사 돕는 방법. 1. 대상자를 확인하고 자신을 소개한다. 자, 대상자를 확인하고 누구누구 어르신, 저 요양보호사 누구입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대상자의 배설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한다. 식사 전에 배설 여부. 용변은 보셨나요? 그죠? 용변 보시고 싶다면 식사 전에 보시게 하고 아니라면 그냥 식사하시면 되겠죠? 자,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손을 씻게 합니다. 둘 다, 대상자도 보호자도. 주변을 편안하고 깨끗하게 정리한다. 5.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둔다. 자, 이렇게 음식을 접시를 6개, 그릇을 6개 뒀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음식을 둡니다. 먹을 수 있게 순서대로. 6.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최대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음식에 맞춰 식기, 포크, 숟가락, 젓가락 등을 준비하고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방법을 고안한다. 아까 여기 위에 제일 오른쪽에 치매 대상자의 숟가락 어떤 띠 같은 게 보이죠? 쭉 내려가면 여기 비슷하죠? 손목형 유니버셜 커프 식사 도구. 유니버셜 하면은 사용하기에 편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제품 중에서 그 생활을 보기에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용적이게 하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손목형 유니버셜 커프 식사 도구. 자, 이렇게 되면 손에 힘이 없어도 받침대들이 잡아주는 역할, 걸쳐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손떨림, 관절염, 노인용 컵. 자, 여기도 손을 아예 끼워서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여기 다용도 식사 도구 홀더. 자, 손에 이렇게 감싸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자, 다양한 식사 보조 도구였습니다. 230페이지. 자, 식사 돕기. 누워있는 상태라도 삼키고 소화하기 쉽도록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운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침대의 머리를 최대한 올리고 등에 베개를 대어주고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옆으로 앉게 한다. 아까 30도에서 60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약간 옆으로 앉게 하기도 하고 베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는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고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린다. 자, 편마비 대상자는 아까 건강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그 마비된 쪽 밑을 베개를 대고 해서 살짝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고 그쪽에서 건강한 쪽에서 요양보호사가 식사를 도왔죠. 자, 8. 옷과 침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앞치마나 턱바지를 대상자 턱 밑에 대어준다. 이거 아까 문제를 제가 한번 풀었는데요. 턱 밑에가 아니라 뭐 턱바지를 해준다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턱 밑에 앞치마나 턱바지를 대상자 턱 밑에 대어주는 겁니다. 9.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입이 촉촉하면 좋겠죠? 식사하기 전에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10번. 음식을 조금씩 제공하고 한 손을 받쳐서 대상자 입 가까이 가져간다. 자,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사진. 대상자의 입 근처에 손을 대고 천천히 먹여주는 거죠. 한 손을 받쳐서 대상자 입 가까이 가져가기.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에서 밥을 먹여줘야 편안하게 느낀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그죠? 11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인다. 입술 옆쪽에 숟가락 끝부분을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인다. 12. 음식물을 다 삼킨 것을 확인 후에 음식물을 다시 넣어준다.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속도에 맞춰 음식을 준다.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식사에 집중하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대상자가 먹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13. 살에 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한다. 특히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므로 식사하는 동안 더욱 주의한다. 14. 빨대를 사용해야 할 경우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한 후 대상자 입에 물린다. 국물은 빨아 마실 수 있는 용기에 옮기거나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시게 한다. 자, 국물을 이렇게 빨대컵에 넣어서 마시게도 한다는 거죠. 15. 입가에 묻은 음식을 닦아준다. 특히 마비된 쪽의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은 자연스럽게 닦아준다. 16. 식사를 마치면 그릇과 턱받이를 치운다. 17.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식사 후에 입안에 음식이 남아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므로 남아있는 음식은 삼키든지 뱉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것도 아까 다른 문제지를 풀었는데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식사 후에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 것을 삼키든지 뱉을 수 있게 도와준다를 선택하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자, 옆에 참고. 살에 들리는 것을 예방하고 불쾌한 입맛을 완화하기 위해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구강을 청결히 하면 도움이 된다. 꼭 알아두기. 찹쌀떡이나 떡국 같은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응급 조치를 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찹쌀떡이나 떡국 같은 음식은 잘게 부수거나 해서 주시는 게 낫죠. 자, 페이지 231 식사돕기 18번. 양치질을 하거나 입안을 헹군다. 입 주위를 닦고 치아, 의치를 깨끗이 닦는다. 특히 마비된 쪽의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사 후에 구강 관리를 한다. 19. 가능하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소화되게 해줘야 되겠죠. 스스로 식사하는 대상자를 지켜보는 방법.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라도 식사하는 동안 살해, 질식, 불편한 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해야 한다. 대상자가 음식을 먹을 때 한 입에 너무 많이 넣는지 살펴본다. 적은 양을 먹어야 합니다. 자, 너무 빨리 먹거나 조급하게 먹는지 살펴보고 천천히 식사하도록 지지한다. 편식하는 대상자는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격려한다. 식사 중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준다. 이것도 아까 문제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경관 역량 돕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사긴 하죠. 그런데 삼킬 수 없는 사람들.
삼키기까지 힘드신 분들, 연하 곤란이 있는 분들께 경관 영양 돕기를 합니다.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고 영양 공급이 불충분한 대상자는 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자, 코로 긴 관을 연결해서 위에 도착하게 하는 거죠. 자, 경관 영양.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한다. 경관 영양을 하는 경우 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에 삼키지 못하므로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을 한다. 얼굴, 목, 머리 부위에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부상이 있거나 손상이 있거나 수술을 했을 때 또는 마비가 있을 때 또 삼키기가 힘든 경우에 이 경관 영양을 한다입니다. 아, 힘들겠다. 그쵸? 자, 기본 원칙. 경관 영양은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야 한다. 청각 기능이 남아있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응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라 입니다. 이 판매되는 영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사용한다. 아깝다고 유효기간 지난 것을 먹이지 않습니다. 3번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데요. 영양주머니 아까 보셨죠?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경관 영양 도구에 아까 영양 주머니 여기 있죠? 이것은 어떻게 관리한다?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한다. 영양 주머니는 식사한 후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한다입니다. 자,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3번이었습니다. 4번.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비위관을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한다. 그래야겠죠? 5번 핑크가 떴네요.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되는지 살펴본다. 관찰의 중요성이죠. 자, 비위관이 빠졌을 때 밀어 넣거나 빼면 안 되고 그냥 잠궈야 합니다. 새거나 역류가 되면 바로 잠그고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빠른 보고가 필요하다. 이게 시험에 나왔죠? 6번 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관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 준비한다.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체온 정도로 위관 위에 넣는 위관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번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자, 좋은 영양제라고 다 좋은 것 아니다. 그죠? 좋은 영양제인데 막 진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랍니다.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한 것으로 하라. 자,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는 입안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 입안을 자주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입술 보호제도 발라줘야 합니다. 입안도 청결히 하고. 9. 코 속의 분비물이 축적되기 쉬우므로 그죠? 코로 그 위관을 넣어서 하니까 분비물이 축적되기 쉬우므로 비위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잘 들어갈 수 있게. 자, 이렇게 코 속에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잘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자,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 준비 물품은 처방된 비위관 영양액, 50cc 주사기, 영양 주머니, 아까 보셨죠? 위장관 영양백이라고 합니다. 컵, 물, 일회용 장갑, 입술 보호제, 윤활제, 종이 테이프. 자, 영양액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50cc 주사기입니다. 500cc 맥주컵이 아니고 50cc 주사기, 영양 주머니. 자, 50cc 주사기, 그 다음에 영양 주머니. 50cc 주사기, 영양 주머니입니다.
자, 일회용 장갑도 있고 입술 보호제, 윤활제, 종이 테이프도 있네요. 일회용 장갑 어디 쓰이는지 볼까요? 방법.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한다. 아까 체온과 비슷하게 한다 했죠. 위간 영양액은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한다.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한다. 3번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자, 미리 식사 시간,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라고 만약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4.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려면 위장으로 들어가니까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그 영양액 주머니를 걸어야겠죠. 자, 한번 볼까요? 비위관 영양하면 저 영양액이 저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 영양 주머니가 있죠. 위는 아마 좀 있겠죠. 이분에 위보다 위장 속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야 되니까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높게 건다. 그죠? 중력으로 영양액이 흘러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입니다. 비위관을 가진 대상자, 자 이렇게 코로 넣는 거죠. 자, 치매 환자, 의식이 좀 저하된 환자들은 잡아 빼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 만약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3번을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는다. 자, 기억합니다. 오른쪽으로 눕는다. 자, 오른손이 대부분 왼손보다 많이 사용하죠. 사람들이 편하다 그냥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른쪽 편한 쪽으로 눕는다 생각하시면 기억이 잘 날 겁니다. 5번 경관 영양 주입 시 비위관이 빠지거나 새는지 관찰한다. 또한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그고 이상한 증세가 나오면 그냥 비위관을 잠깁니다.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빼는 것이 아니고 잠깁니다.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입니다. 6. 경관 영양 주입 후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돕는다. 이건 아까 침대나 뭐 어떤 식사를 하고 나서 다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돕는 게 좋죠. 7번 사용하는 물품과 주의를 정돈한다. 8. 섭취량을 기록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일회용 장갑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는데 필요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라 겠죠. 꼬갈아두기.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될 때는 비위관을 잠그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반드시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보고해야 된다입니다. 비위관을 잠근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식사 돕기는 끝났고 이제 투약 돕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투약 돕기 기본 원칙.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 혓바닥 및 입으로 정확한 시간에 1일 1회냐 2회냐 뭐 이렇게 그리고 몇 시텀냐 식사 전이냐 식사 후냐 이런 정확한 시간에 투약되도록 돕는다. 투약 후 평소와는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자, 2. 투약 돕는 방법. 자, 약품을 몸에 넣는 방법이죠. 대상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약을 사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예, 약의 종류에 따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약과 그대로 투약해야 하는 약이 있으므로 되도록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돕는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에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자, 대상자가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하면 약사나 의사한테 문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면 안 됩니다. 자, 핑크색이 떴네요. 시험에 출제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치 않은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당연하죠. 잘못 복용했을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자, 그래야 빠른 처치가 가능하고 큰 문제로 전환이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꼭 알아두기. 금식인 경우에도 식사를 못하게 막는 경우에도 혈압약 등은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한다. 혈압약은 공복에도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시험 문제, 아까 문제 제가 풀었는데요. 거기도 나왔었습니다. 자, 경구약 돕기. 입으로 먹는 약 어떻게 먹는지 돕기죠. 항암제 이빨 착색이 가능하니까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라 되어 있네요. 준비물품. 자, 처방약, 숟가락, 주사기, 물컵, 계량컵, 눈금 있는 약물통, 빨대, 물약 투약할 때 빨대라고 치아 착색 방지를 위해서 빨대를 쓴다고 합니다. 자, 경구약 돕기. 입으로 약 넣는 거 돕는 방법. 일단 먼저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 약 포장지에 쓰인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하죠. 어르신 이름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가 입으로 약을 삼킬 수 있는지, 혹은 금식인지, 혹은 오심이나 구토, 그죠? 그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꼭 알아두기. 약물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아이고, 영상이 저 멈춘 줄 알았는데 흐르고 있었네요. 자, 침상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반자위는 침대 기준 45도 세운 자세죠. 약물을 먹을 때 반자위를 취하게 합니다. 침대 기준 45도.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자, 항상 대상자는 뭔가를 설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목욕할 때도 반드시 그러고요.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어떻게 내가 투약을 할 건지 그 절차, 과정을 설명합니다. 준비된 약의 용량을 확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한다. 가루약, 알약, 물약의 투약 방법에 따라 약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해야 합니다.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 약을 먹으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되죠. 11번. 다 약물을 복용하게 하고 나서 물품을 정리한다. 12번. 약을 만졌으니까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자, 그럼 경구약 복용 시 주의점을 보겠습니다. 가루약.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